내가 좀 더 집중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공부하기 위해서 무슨 수준을 썼어요? 과외 선생 썼고 돈 썼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마법은 돈이에요. 그건 아신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건 돈이에요. 어떤 마법도 돈을 못 이겨요. 하늘이 아니라 하늘 할아버지라도 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돈으로 메꾸면 효과가 제일 쉽고 간단해요. 그게 내가 차를 하나 좋은 거 스포츠카를 얻고 싶어요. 이걸 얻기 위해서 마법을 써요. 스포츠카 생기라고 마법을 건다고요. 미친 짓 아니에요? 근데 되긴 하겠죠. 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가장 쉬운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으로 사면 돼요. 돈으로 사면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가는 게 힘든 거죠. 근데 결국 돈이 있는 사람들 마법을 쓰고 있다고. 마법보다 초마법, 초월적인 마법이요. 대마법이죠. 대마법을 이미 쓰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약자들이 하는 것이 있잖아요.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을 저주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주가 안 먹혀요. 왜 안 먹혀요? 어떤 마법도 돈과 권력 앞에서는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대중들이 어느 정도 수도나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 집중력을 쓰고 조금 더 요령껏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문제가 있겠냐고요. 절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어떤 마법도 돈을 못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마법을 써야 돼요. 돈을 이기기 위해서요. 한 사람은 못 이기지만 다수는 이기겠죠. 언젠간 이길 것이고. 네, 그게 이거를 말이 노골적으로 나가는데 이걸 다른 식으로 포장을 하면, 인문적으로 포장을 하면, 우리가 지금 인문으로 좀 고민하는 것이 지적 성숙이나 지적 만족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개인의 자유를 추구해요. 요즘에 많은 철학자들이 강의할 때 보면 결국 중요한 건 자유라고 얘기하는데, 뭘 해야 된다고 하거나 어떤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어떤 지식을 얻었으면 무엇이 옳다고 내가 생각했잖아요. 책을 읽든 강의를 들었든 어떤 걸 보고서 이것이 맞다고 생각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이 옳다고는 생각할 수 있는데 옳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상당히 번거로워요. 행동하지 못해요. 누구나 다 뉴스를 보고 사회적인 문제 보고 굳이 그런 문제거리가 아니다 하더라도 인문적인 또 철학적인 그 문구를 보고 어떤 개념을 이해하고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행동해야겠는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막상 지도라 쓰고 강의 끝나고 책을 덮으면 현실로 돌아와요. 현실로 돌아오면 그 전에 행동한 대로 그냥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어렵게 습관이라 그러는데 그냥 습관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고요. 아무리 좋은 강의 듣고 아무리 좋은 책을 읽고 아무리 좋은 개념을 내가 생각했다 하더라도 현실로 돌아오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지금 기본적인 인문이잖아요. 근데 수도는 거기에 하나 더 하는 게 구체적으로 현실에 내가 생각했던 그 개념을 행동으로 옮기는 방법, 그것까지 생각한다고요. 아까 말한 대로 호흡 왜 하냐면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행동하기 위해서 명상한다고요. 그러니까 행동하기 위해서 수련을 하는 거라서 수련하는 그 수련법이 행동만 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수련법이 원래 알아차림처럼 그런 건데, 그게 뭐냐면 내가 방금 어떤 개념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그 윤리랄 수도 있고 도덕이랄 수도 있고 그 철학적인 개념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행동하는 게 옳은 것 같다고요. 그랬으면 그 강의를 듣고서 저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면 강의 끝나면 바로 현실로 돌아오는데, 현실로 돌아올 때 알아차리면 돼요. 내가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고요. 지금 내가 강의 들으면서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걸 잊어먹으려고 하고 있다고요. 다시 과거로 돌아와서 행동을 이대로 하지 않고 다르게 하려고 한다는 걸 알아챈다고요. 내가 하는 행동이 이게 또 이렇게 하고 있네. 이거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또 어떤 행동을 할 때 또 이 행동을 하고 있네. 이거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알아차림이잖아요. 알아차림 수련법이에요.
불교에서 수천 년 동안 내려왔고 부처님이 가장 좋은 거라고 인정했던 수련법이 알아차림이에요. 이빠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가 인문과 다른 건 행동하는 것까지 한다고요. 행동하지 않거나 직접적으로 자기가 변형이 일어나서 그 변화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건 수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공부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수도와 일반 철학과 다른 점이에요. 간단해요. 철학은 머리만 돌아가고 우리는 행동까지 가지 않는 건 인정하지 않는 것까지 한다고요. 머리도 알고 그 다음에 몸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설명해줘야 되고 무엇이 옳은지 이해하게 해야 되고 고민하게 해야 되고 또 고민을 더 철저하게 하라는 이유가 정말로 내가 마음속 깊이 그것이 맞다고 받아들이게 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을 더 열심히 하고 힘겹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 행동을 옮기기 위해서 나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 해오던 것을 하지 않게 하는 브레이크 거는 거예요. 브레이크 걸게 하기 위해서 명상을 시켜요. 호흡을 시키고요. 살면서 명상하는 시간을 10분이든 5분이든 가지게 되면 삶을 브레이크 걸고 있는 거예요. 과거대로 살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알아차림의 능력이 알아차리고 싶어서 자꾸 잊어먹어요. 해놓고 지난 다음에 후회하고 지난 다음에 후회하는 거예요. 이게 반성인데 그런 반성을 계속 지난 다음에 하는 것을 행동하면서 또는 행동하기 전에 하게 하려면은 브레이크 거는 연습을 계속 내 몸에 습관을 들이고 익숙하게 해야 돼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수련법이 나오게 되고 수련법을 하게 되고 몸에 맞추게 되고 몸을 변형시키게 하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수련서나 수련법에 나오는 대로 그렇게 이해하면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 초인이 되거나 엑스맨 되는데 그런 초인이나 엑스맨의 영화나 만화는 이후에 달라지는 사람이 나올 건데 그걸 우리한테 재미있게 얘기하고 또 영화적으로 만화적으로 사람들한테 이슈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신체적인 현상으로서 표현하는 거지 정말로 그들이 무식하게 그런 인간들이 나온다고 생각하면서 그 작가들이 쓴 건 아니잖아요. 설마 그런 영화 보면서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다른 인간들이 되어 간다는 건데 그 다른 인간이라는 게 초인이 되는 거고 그 초인은 그 인간이 조금 더 지적으로 성숙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지적 성숙은 성숙한 만큼 행동을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이요. 거기까지요. 그럼 분명히 이 세상은 많이 달라지겠죠.